지우개인데 이게 그냥 정면에서 보면 이 모습만 알잖아요. 근데 정면에서도 보고 어느 날은 옆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하면 또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게 와 닿거든요. 그리고 또 설명을 분명히 듣고 들을 때는 납득이 가서 다 이제 알겠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설명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온전한 이해는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이해가 됐다 싶으면 자기가 한번 혼자 있을 때 한번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적어도 보고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설명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한번 설명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냥 아는 것하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많고 이게 온전한 설명이 안 된다면 아직 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아는데 안 돼요라는 책에 있는 얘기인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그 요청을 받았죠. 자기가 알겠어 하고 이제 요청을 받아놓고 생각을 해보더니 나중에 그 강의를 내가 못하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대학생이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내가 아직 못하겠더라. 그 말은 내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된 것은 아니다. 알긴 아는데 그게 쉬운 설명으로 또는 꼭 쉬운 설명이 아니라도 남한테 설명할 수 없다면 완전한 이해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좀 다른 면에서 이 지우개를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이러한 식으로 조금 이제 좀 입체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오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딴 게 아니라 그 한의학에서는 생각하고 감정을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정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르긴 한데 그게 이제 같은 거의 다른 측면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태극기 다 아시잖아요. 태극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건공감리 이게 뒤에 8개 저기 4개 4가지 괴가 있고 한데 태극기가 이게 이름이 태극기거든요. 태극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실 태극기 안에 중앙에 있는 것은 이거 음양이잖아요. 이게 음이고 양이고 두 개거든요. 왜 음양기라고 안 하고 분명히 음양을 그려놓고 음양기라고 안 하고 왜 태극기라고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둘로서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록 두 개로 쪼개놨지만 사실은 그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전체라는 말이고요. 생각과 감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은 겉으로 잘 드러나죠. 감정은 누구나 다 느낀다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내가 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을 미처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을 미처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감정은 다 느껴요. 그죠? 그 뒤에 그 감정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감정이 있다면은 그 생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생각과 감정은 두 개로서 하나예요. 이게 따로따로 별개가 아니라 그러한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러한 감정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현대에 있어서 강박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걸 이제 접근해 나갈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강박증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있어서 감정이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나서 이제 행동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나온다. 행동이. 이렇게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왜 착각이라 말씀드리냐면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강박 행동을 하는 경우에 그 강박 행동을 할 때는 마음 한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분별을 제대로 하는 마음이 있죠. 있는데 그 행동을 하는 순간에는 엄청나게 그 자신을 행동을 많이 했다면 엄청나게 왜 해야 되는지 설득하고 난 다음에 설득이 당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되거든요. 행동을 한다면 그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그 행동을 하는데 그 생각이 없겠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어리석었다고 물론 또 생각을 하죠. 하지만
상황에 처해서 물러나서가 아니라 상황에 처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그게 진짜 내 수준이거든요. 아무리 그 뭐 야구 선수가 시범 경기 때 잘해도 진짜 내 실력은 관중들이 있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진짜 내 실력이잖아요. 연습 때 내 실력은 편안한 마음에서 어떤 그러한 이제 불편한 것 없이 하니까 그건 온전한 내 실력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죠. 양궁 선수들이 그렇게 연습한다 그러대요. 우리나라 양궁이 되게 잘한다 아닙니까? 여자 양궁 특히. 남자도 양궁 잘하긴 하지만 여자 양궁이 더 잘해. 그 연습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날씨 되게 구줄 때. 그 다음에 막 그 국군 군대에 가가지고 군인들이 일부러 막 깽가리 치고 시끄럽게 막 소음 막 이렇게 들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습을 한대요. 실제 상황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실제 그러한 바람과 뭐 실현역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삶에 비교하면 실현역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그게 진짜 내 수준 아니겠어요? 강박증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 생각하는 건 그는 일에 처하지 않았을 때, 사건에 처하지 않았을 때는 훨씬 마음이 당연히 편안하죠. 마음으로는 다 알 것 같죠. 근데 내가 진짜 아느냐 모르냐는 이제 상황에 나가봐야 하는 거죠.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면 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그 생각이 없겠어요. 강박증이 이때까지 잘 치료가 안 됐던 것은 이때까지 강박 행동으로 특히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믿어버려서 그래요. 사실 그럴 필요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그 생각이 치우쳐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야 내가 이걸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때 자기의 치우친 마음을 제대로 볼 때 치우친 마음을 보면 누구나 다 부끄러워지거든요. 사람의 그 본성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타고난 마음을 본성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본성에는 부끄럽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떳떳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치우친 면을 제대로 본다면 그걸 바로잡을 수밖에 없어져요. 물론 욕심이 많던 사람이 어느 날 내 치우친 욕심을 봤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제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을 때는 처음에는 보고 야 이렇게 많네 하지 말자 해도 하게 돼요. 이 습관의 간성 때문에. 하지만 제대로 봤다면 다음날은 오늘보다는 좀 작아지고요. 그 다음날은 또 그 전날보다 작아지고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강박증 이게 안 나왔던 이유는 이 치우친 생각을 안 보죠. 나는 안다 하고 아는 조그만 마음을 봐요. 아는 마음만 보고 모르는 마음을 안 보니까 이 모르는 마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자라요. 안 보이는 데서. 시간이 갈수록 치우친 고집은 많아지고 나는 아는데 왜 안 되지? 이래버리는 거예요. 병원의 선생님들도 이제 강박증에 대해서 이게 입체적인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환자의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이제 믿어버리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방의 교과서에도 강박증 그럴 필요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정의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정의부터 바꿔야 돼요. 이름도 좀 바꿔야 되고 이름도 이제 증상을 따라서 지금 강박증, 불안증, 우울증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의학에서는 생각, 감정 같다고 봐요. 한의학에서는 시각이. 근데 드러나는 건 다르죠. 생각은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드러나기 이전에 어떤 개념적인 것이라면 감정은 우리가 직접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뇌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로 감정의 변화는 감지가 돼요.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그러한 작용 기전을 조작을 한다기보다 영향을 주어서 감정은 또 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누자면은 대략 한 요 정도 선에서 생각의 감정 요 선에서 생각 쪽은 좀 아주 무형 쪽에 형이상학적인 무형 쪽이고요. 감정 행동이 드러나는 것은 이 형체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고 또 그 변화도 가능하고 이제 외부에서 약물을 준다든지. 그런데 보면은 생각과 감정이 흐를 때 일치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걸 내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때 편하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슬픈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상황이 뭐 이게 가족이 아프다든지 친한 친구가 아프다든지 뭐 그래서 슬픈 생각이 들고 슬픈 감정을 또 이제 적절히 감정도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뭔가 또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이제 슬펐다면은 슬픈 생각과 슬픈 감정을 적절히 그리고 그 슬픔을 적절히 표현한다면은 편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생각이 좀 치우친 생각이다.
이거는 남한테, 그러니까 나조차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생각이다 그러면 생각은 날 수 있지만 그걸 표현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생각은 비록 나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나더라도 행동으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지는데, 그때는 자기의 치우친 생각을 점검해서 그 치우친 생각을 좀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고쳐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려다가 제가 이걸 하게 된다면, 생각과 감정은 원래 같은 거라서 그러한 생각에는 그러한 감정이 있고 그러한 감정에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이제 병원에 보통 오실 때 감정만을 문제를 삼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안증,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해요, 나는 이유 없이 우울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 또 요즘 또 병도 그런 식으로 또 좀 보는 경향이 있고, 현대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서양의 그런 심리, 정신과 이런 쪽으로. 근데 그러한 감정 이면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당장 드러나진 않더라도. 그래서 원래는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루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감정에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요거를 전제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생각은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치우친 불안이나 치우친 우울을 예를 들어서 치우친 그러한 불안과 우울을 일으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점검하지 않고 감정만을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약을 써서 다룬다. 그럼 생각과는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때 나타나는 느끼는 것이 뭔가 좀 불편해요. 뭔가 불편해. 뭐 감정은 좀 편해진 것 같은데 뭔가 좀 개운하지 못하고. 약물 치료를, 생각에 대한 성찰 없이 약물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한편 내면에서는 이 치우친 생각에 대한 이제 수정 없이, 교정 없이 그 치우친 생각들은 커져가면서 이제 감정만 약으로 다루게 되면 약을 많이 써야 돼요. 나중엔 약도 안 듣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이제 약물 치료를 제가 이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약을 쓰더라도 그 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혹시 뭐 치우친 것은 없는지 요걸 꼭 성찰하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이게 둘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하나다라는 것을,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사실 행동도 사실은 하나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 뿌리 받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생각이 자꾸 드러나려고 해요. 내가 신념으로 믿고 있는 것, 그것이 감정으로 자꾸 드러나려고 그러고 행동으로도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옳다 그르다 바른 분별은 또 사람이 또 다 있거든요. 이게 틀렸다면 내 감정과 행동 점검하면서 자꾸 돌이켜야 돼요. 틀린 거라면 자꾸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바른 분별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 그러거든요. 유교에서는 본성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그러고, 동의보감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본심, 그냥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치료의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명상,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이미 병적으로 와 있다면 치료, 한의원에서 한약 치료하고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죠. 명상과 공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습관적인 생각을 그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드리죠. 이거 설명이 좀 더 되어야 되는데, 습관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이 이게 의죠, 생각의 토양. 요거는 이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의지사려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길게는 설명 안 하고, 우리가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은 분필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분필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 분필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떠올리는 생각, 그 다음에 각자가 이 분필을 볼 때 떠올리는 생각이 다를 거라고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거 생각하고 느끼고 이걸 토대로 보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필을 봐서 떠올리는 것을 생각이라 한다면, 이 생각이 나오는 것은 여기 생각의 토양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보죠. 이게 동의보감에 있는 이야기고요. 이 생각의 토양, 이건 지금은 다 아는 얘기니까 생각의 토양이라고 그러죠. 요 생각의 토양에서 이제 생각을 일으킨다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명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습관적인 생각을 잠시 한번 그쳐보는 거예요. 특히 마음병이 있는 경우에는 생각이 치우치게 흘러가고, 생각이 치우치게 흘러간다는 것은 생각의 토양이 뭔가 조금 치우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치우친 채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좋은 무슨 책을 읽어도 자꾸 치우치게 해석이 되고, 내 삶도 자꾸 치우치게 해석이 되니까
한번 생각과 감정을 한번 그친 채로 한번 있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그친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그친 자리를 다시 좀 구분해서 보면, 그 그친 자리를 저희 중용이라는 책에서는 그냥 중이라 그랬죠. 희노애락이 생기지 않은 자리.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노애락은 이제 감정 말할 때 네 가지로 희노애락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감정 말할 때 기쁘고 화내고 슬프고 즐겁고, 이 희노애락을 감정이라고 해요.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았을 때, 이거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희노애락이 이제 바라지 않았을 때를 중이라 그러는데,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만 바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각도 이제 일어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 그쳐 있는. 우리가 이거 매일 근데 희노애락이 미발하는 걸 매일 사실은 체험해요. 누구나 다 꿈 없는 잠을 잘 때, 잠을 자긴 자는데 꿈 없는 순간이 있었겠죠. 그때는 사실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 자리가 중인 거예요. 아주 편안한. 오히려 명상할 때 짧게라도 찰나라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 이 자리 해보면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고요해요. 고요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자리의 성질이 아주 바로 분별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상을 딱 만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분별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맹자는 그것을 인의예지라고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용에서는 중이라 그랬고, 그 생각과 감정이 그친 자리를, 유교에서는 그 자리를 이제 본성이라 그랬고, 본래 성품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그랬고, 뭐 기독교에서는 그 성령, 뭐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제가 기독교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요 자리를 맹자에서는 맹자가 요 자리의 성질, 중, 본성, 불성, 요 자리의 성질을 인의예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생각과 감정을 그치고 들어가면 그 자리는 그냥 텅 비고 고요한 것 같은데, 그 자리의 성질을 이야기해보면 인의예지 이렇게 네 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특히 마음병 치료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강박증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요지죠. 요지가 이제 지혜로서 간직되어 있다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 바른 분별로 드러나거든요. 그 바른 분별로 드러난 것을 십이지심이라 그러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 구별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병의 치료는 중요한 것이, 생각의 토양이 좀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다. 치우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좀 치우친 걸 알아야 되고, 현재 내가 좀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러면 한번 바로 만들어 보자라는 뜻을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이, 치료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뜻이 중요해요. 뜻. 좀 해야겠다.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있고, 려도 있고, 이제 사는 내가 눈앞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생각들, 려는 조금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생각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지혜라 그러죠. 지혜가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러한 이제 밟아 나갈 때 구체적인 단계를 첫째 경물이라 그러죠. 경물. 요거는 의지사려지는 생각의 해부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강박증은 없다 책에 그 2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봤던 분들도 반복해서 보시면서 조금 개념을 잡아 나가고, 내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안다 그러려면 남한테 그걸 설명해보고 설명이 되면 진짜 아는 거예요. 그죠? 수학 문제 풀이 할 때 선생님이 풀어주면 다 아는 것 같아. 거의 끄떡이거든요. 나중에 문제 나와서 내가 그걸 진짜 풀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예요. 답안지 보고 고개 끄덕여지는 것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게 이제 납득이 되는 거지. 정말 내가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는 문제만 보고 백지 상태에서 내가 그 스토리를 적을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것이거든요. 적을 수 없다, 풀어낼 수 없다면 사실 들어서 아는, 그냥 본 거지 내가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지사려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내가 진짜 아는지는 내가 한번 말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내가 내 그 마음의 상태,
내 증상 이런 걸 한번 의지사려지,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되면 진짜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요거 조금 얘기가 조금 샜는데,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한두 번 듣고 알겠다고 다시 안 봐요. 근데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 마음을 다뤄 나가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알아가는데도 명칭, 이름 이런 것들은 중요한 단서가 되잖아요. 아, 이거는 이 부분이고, 이거는 저런 부분이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마음, 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뭔가 이걸 좀 우리가 도구로 가지고 있어야 탐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깊게 할 수가 있고. 이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수천 년 내려오면서 우리 그 성현들이, 조상들이 보고, 반복해서, 이건 이 말은 맞다 한 것들이 남아져 있는 거라서, 요 말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강박증 없다 책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물치지, 요거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책에 있는 것이니까 반복해서 그걸 보셔도 좋아요. 경물은 하나하나, 지금 요것도 우리가 생각과 감정, 행동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이 그치지 않는 이런 본성의 자리에 대해서, 인의예제에 대해서 경물한 거예요. 물은 사물, 만물, 격은 하나하나 깨쳐간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해보는 거예요. 아,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물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경물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알미 온전해지는 때가 있겠죠. 알미 넓어진다고요. 그거를 이제 치즈라 그러죠. 이 이를 치자에 진짜 알미 어느 정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지사려지에서 어떤 지혜의, 지혜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경물 치지의 결과 무엇이 되냐면, 경물 치지의 결과 성의가 되죠. 여기서 의는 여기 생각의 토양 의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성은 성실하다, 진실하다, 참되다. 생각의 토양이 아주 참되게 다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생각의 토양이 바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떠올리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아도. 생각의 토양이 치우쳐 있을 때는, 그리고 내가 치우친 걸 안다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치우친 생각이 올라오겠죠. 그때는 그 치우친 생각을 보고, 야, 내 생각의 토양이 치우쳐 있으니까 이런 치우친 생각이 올라오네라고 알고 뜻을 내가지고 그 치우친 생각은 자꾸 버려놔야 돼요. 그리고 바른 분별을 해서, 바른 분별도 자기가 치우친 걸 알면 당연히 바른 분별이 무엇인가도 알거든요. 근데 선뜻 이쪽으로 마음은 안 가겠죠. 그 단계에서는. 왜냐면 생각의 토양이 치우쳐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는 뭐냐면 성의가 되는 거죠. 상황에 처해서 바른 분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그래서 성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죠. 상황에 처해서 바른 생각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그건 언제 되냐면, 내 생각의 토양의 과반이, 적어도 반 이상이 현실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게 돼요. 내 생각의 토양이 아직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과반은 못 넘어섰어, 현실적인 게. 그러면 그때도 불쑥 떠오르는 생각은 치우친 쪽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애써서 뜻을 내가지고 그 생각을 자꾸 내버려 두고, 비록 힘들지만, 처음에는 힘들어요. 생각의 토양이 치우쳐 있으면은 바른 걸 하기가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지만 이제 공부해서 이제 알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애써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는 안 되지만, 애써서 바른 걸 자꾸 선택을 해야 돼요. 불편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하게. 그게 이제 중용에서는 불사이득,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되고, 불면이중, 내가 힘쓰지 않아도 딱딱 들어맞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불사이득, 불면이중,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용의 원래 뜻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해보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강박증 있는 분들이 그래요. 항상 만나면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많이 드니까. 근데 살펴보면 그 생각을 예전에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상한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 사실 돌아보면 과거에는 의도를 가지고 그 생각을 많이 한 경우가 많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록 생각의 토양은 치우쳐 있지만 바른 걸 자꾸 내가 선택해 보는 거예요. 바른 분별로서. 바른 분별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명상이 필요한 거죠. 내 습관적인 생각을 그치는 게 명상 아닙니까? 그죠? 명상이 필요한 거. 그래서 경물치지 성의는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변해서 상황을 만나면 현실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현실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심이라 그러거든요. 받을 정자의 마음, 심자. 요거는 생각과 감정을 아울러서 포함한 거예요. 생각이 현실적인데 어떻게 감정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심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아울러서, 생각과 감정이 아울러서 바르게 되고, 생각과 감정이 아울러서 정말 현실적으로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수신이라고 하죠. 여기 신은 이제 몸신자가 들어가고 이제 몸 이제 필코트를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이 이제 바로워지는 거. 이게 대학이라는 저희 동양고전 사서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 건데 8조목이라 해가지고 8개의 이제 그 조목이 있어요. 이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지구평천하. 수신, 재가, 지구평천하가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수신, 재가, 지구평천하. 재가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하는 거, 이건 각자 영향껏 하는 것인데, 이 수신까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걸 이제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제 임금이나 이러한 선비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양하기 위한 이런 동목이었지만은 21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 군주나 정치하는 사람들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람들끼리 백성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머리를 쓰면 됐잖아요. 백성들은 그냥 뭐 농사하고 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제 모든 일도 그렇고 사람들을 많이 대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많고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물건만 만들면 된다든지 농사만 지으면 된다든지 하다못해 요즘 뭐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또 이 그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또 관계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는 원리, 이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게 사람다운 길인가. 이건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 옛날에도 이건 뭐 천자부터 서민까지 누구나 다 해라고 나와는 있어요. 지금 21세기에서는 더더욱 절실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의 순서예요. 공부의 순서이기도 한데 확인하는 순서예요. 확인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경물치지가 되면은 정말 내가 그런 이제 삶의 이치,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정말 내가 공부를 해서 확연하게 깨쳤다 그러면 당연히 성의가 되겠죠. 생각이 당연히 바르겠죠. 당연히 감정도 바르겠죠. 당연히 행동도 바르게 나오겠죠. 근데 때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나 분명히 알겠다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걸 내가 알겠다. 그래, 받아들였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앞서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 용납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아직 사실은 모르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불편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받아들이기 싫다는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마음 전체가 다 받아들였다 하는데 어디서 불편한 마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왜 나눠놨냐면, 사실은 이것도 다 같은 거예요. 이거 쪼개놨지만, 아까 생각, 감정이 둘로 되어 있지만 둘로서 하나라고 했잖아요. 같은 거라고. 사실은 경물치지 이후에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경물치지가 되면 당연히 성의가 되고 당연히 정심이 되고 수신이 될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쪼개놨냐면 점검해 보라고. 네가 그래 성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감정도 편안해야 된다. 감정 편안하냐? 감정 편안하냐?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동양고전도 보고 경물치지하고 삶에 대해서 어느 날 이거는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태어남에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은 피할 수 없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쓸 수가 있구나. 거부하면은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시간만 갈 뿐이구나. 그래서 알고 받아들였다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죽음 앞에서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그러면 그 꿈속에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담담하게 정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성의가 된 거겠죠. 그래서 정심은 감정 점검하는 것은 감정을 점검해보라고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점검하시라고. 자신의 성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래서 분명히 알긴 아는데 그걸 용납하기가 힘들다. 감정이 되게 불편하게 나온다. 그러면 아직 성의가 안 된 것을 알고, 성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결국 경물치지가 안 되었단 말이잖아요. 경물치지부터 하는 거죠. 경물치지부터. 마찬가지로 감정도 편안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도 편한데 자꾸 행동을 하네. 실천을 하네. 실천을 안 한다는 것도 안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또 생각을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뿌리는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감정과 행동이 이게 나무가 있다면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해지고. 증상이죠. 병으로 치면은 각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 증상들은 결국 그 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고, 내가 신전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꾸 겉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 본성상 그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이 아무런 힘도 안 줬는데 자연에서 그게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신전처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자꾸 겉으로 표현되려고 그래요. 그게 중용에서는 성호 중이면 형호외라 그래가지고 안에서 꽉 차 있는 것은 겉으로 자꾸 드러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중용에도. 그래서 자꾸 드러나는 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헤아릴 수 있죠. 하지만 이 생각에 치우쳐 있다면은 드러나는 감정과 행동 증상을 보고 또 되돌릴 줄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야, 내가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좀 하기 좀 곤란한 생각인데 내가 하네라고 자꾸 되돌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드리면 이제 마음병의 문제는 생각, 감정, 어떤 경우에는 행동의 문제, 그리고 뭐 공황장애나 이런 건 신체 증상의 문제이기도 해요. 행동이나 신체 증상이나 또 같이 놓고 보면 됩니다. 행동, 신체 증상, 감정을 주로 호소를 하고 오신데, 왜냐면 그게 불편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생각의 문제로 들어가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생각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감정만 다루고 신체 증상만 다루다가 시간은 가고 내면에서 치우친 생각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의 토양을 말하는 것이고, 생각의 토양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면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오고, 요걸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치우친 것을 알고, 치우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생각의 토양에 그걸 바로 잡아 나가겠다 뜻을 세우는 거죠. 뜻을 세운 뒤에는 경물치지를 하는 거예요. 경물치지를 하면 자연히 성의가 될 것이고, 생각이 바로워질 것이고, 생각이 바로워지면 감정도 편안해질 것이고, 여기는 제가 감정이라 얘기했지만 이 정신은 생각, 감정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까지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면에서 보면 마음병을 예방하는 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명상하고 한 가지는 공부하면 돼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아까 여기 이제 중의 자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걸 이제 거경이라고 했어요. 거경. 첫 번째 할게 이제 거경. 요즘으로 치면 이 거경은 명상에 해당해요. 생각, 감정 그쳐놓고 있어 보는 거죠. 생각, 감정 그쳐놓고 있어 보는 거죠. 저는 명상을 국선도라는 단전호흡으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국선도 단전호흡 많이 보내드려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명상은 상상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명상한다 해놓고 편안하게 편안함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 내려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바른 분별이 안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편안함은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지 그게 무슨 상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상상은 또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생각 그치는 거하고 또 다르다고. 그래서 어떤 명상 방법이든 그게 무슨 상상을 하게 한다는 그거는 조금 달라요. 다른 것이고. 원래 거경은 그냥 이제 생각, 감정 그치고 있어 보는 거예요. 아까 중용에서 말한 희노애락의 미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상태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른 분별이 있거든요. 바른 분별의 자리가 있으니까 훨씬 분별도 밝아지고 내 주신 생각에 대한 점검도 잘 되고 그래요. 훨씬. 그리고 이제 전혀 이런 명상을 안 해봤던 분들도 명상을 시키면 처음에 잘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호흡에 마음을 모으게 시키죠. 명상을 하게 되면 호흡만 바라보세요 하고, 나중에는 바라보는 게 깨어나면 호흡도 내려오고 그냥 그 자체로 좀 그냥 있어 보는 것도 하게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모으게 해요. 이 호흡이든 뭐가 되었든. 근데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모으게 시키면 처음에 잘 안 된다 그래요.
떠오르는 잡념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호흡에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 배경에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 생각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호흡 놓쳤네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내가 호흡을 바라보기 전에는 그 배경에 올라오는 잡념이 없었겠냐는 말이죠.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러한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럼 왜 지금 의식되느냐? 내가 하나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해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습관적으로 돌아갔던 생각들도 이게 좀 더 볼 수 있어져요. 무의식의 수정 과정에 무의식을 교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무의식인 상태에서는 그 의식적으로 조정이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근데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런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생각들이 보여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았네? 그래서 명상을 하면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원래는 생각을 거치고 이 중의 자리를 체험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치우친 생각들도 점검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명상이고요. 다시 그 마음병을 예방하는 데는 두 가지. 첫 번째 할 일은 명상이고 두 번째 할 일은 국리라고 그러죠. 국리는 여기 이제 국리할 때 리자가 이게 이치리자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지,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마음들이 어떤 원리로 흘러가는지, 요거에 대해서 궁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경물치지하는 거죠. 경국리.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건 이제 열심히 실천하면 돼요. 한번 해보는 거죠. 내 생각의 토양이 과반이 되기 전까지는 억지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편안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죠. 그죠? 이제 제가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성숙한 사람, 저는 성숙한 사람, 사람이 성숙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편안하게 되다면 그는 아주 성숙된 사람이고, 근데 그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면 내가 아직 미숙하더라도 뭐 성숙을 처음에는 흉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맞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건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억지로 못하죠. 짧은 시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내 마음에 지금의 생각이 서에 치우쳐 있지만 그래도 이제 뜻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바른 분별은 또 할 수 있거든요. 바른 분별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자연스럽게 안 되지만 그래도 그쪽에 뜻을 내자라고 실천해 보면 생각이 통해 그 과정을 통해 점점 변해요. 나중에는 성숙해지죠.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제일 처음 할 일은 명상, 그 다음에 공부, 명상과 공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움 이름한 게 명상은 비우는 거잖아요. 생각을 그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워나가는 거. 그 다음에는 힘써서 이거 실천하는 거예요. 요거는 힘써서 실천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힘쓸 역자의 단일의 뜻을 역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경, 복리, 역행, 이게 태계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요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선비가 되기 위해서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경, 복리, 역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마음병, 이거는 마음병을 예방하려면 또는 마음병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인격을 좀 닦아나가겠다 한다면 이걸 하시면 되고, 이제 이미 병이 와 있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죠. 치료는 이거는 동의보감에 있는 설명이 참 이해가 하기 쉬운데,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7가지 감정이 있다. 뭐 희노애구, 애오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의학에서는 희노우사 비공경 생각까지 넣어가지고 하여간 뭐 희노애락에 해당하는 그러한 감정을 조금 더 세분하게 해가지고 7가지. 사람에게는 7가지 감정이 있다. 이 7가지 감정이 치우쳐서 일어나면 7가지 병이 된다. 근데 고인물은 썩잖아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데, 생각과 감정은 한의학으로는 기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몸에서 이게 흐른다고. 우리가 형체를 잡을 수 없죠. 감정은 뭐 신경전달 물질로 이제 변화가 감지가 가능하지만, 생각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형체가 없고, 감정도 신경전달 물질로 감지는 된다고 하지만, 아주 물질적인 것보다는 좀 형체가 없는 쪽이잖아요. 생각, 감정은 기적인 그러한 범주에 넣어요. 기는 경락을 따라서 흐르죠. 한의학에서 흐른다고 보죠. 이것이 잘 흐를 때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 이치에 따르는 생각을 하면 생각과 감정이 흐르죠.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했던 일에서, 내가 만났던 일에서 내 생각,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그냥 흘러요. 하지만 뭔가 내가 치우친 생각을 내고 치우친 뜻을 내고 하면 흐르지 못하죠. 보인다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치우치게 되면 7가지 병을 일으키는데, 사즉 기결, 치우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기가 꽉 결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그게 다 기가 결한 거예요. 그게 뭐 CT, MRI 찍어본다고 나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음식 먹고 체했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답답한 느낌은 드는데 내시경 해보면 뭐 없거든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뭐 체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죠. 뭔가 좀 다르고 기적인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치우친 생각을 많이 하면 사즉 기결, 치우친 생각을 많이 하면 기가 꽉 뭉쳐요.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물론 생각이 지나치면 그것도 무리는 되겠지만 흐르죠. 치우친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기가 뭉치게 되면 고인물이 썩듯이 기가 정체가 되면 병리적인 담을 만들어요. 한의학에서는 이게 담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요건 이제 기가 병리적으로 흐르지 못해서 이제 고인 거예요. 이제 불화자가 2개 있죠. 병이라는 뜻에다가 불화자가 2개. 보통은 답답하고 열이 올라오고 뭐 이런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게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듯이 경락에 찌꺼기가 쌓이면은 이게 기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 감정이 이제는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올곧게 생각을 전개시키려고는 하나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조기, 그러니까 고르조자 기운기자에서 기운을 고르기 위해서는 했는데, 이제 문맥상 이제 마음병을 다루는 것이라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게 담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을 치료하는 그러한 이제 그 처방을 하는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몸을 만드는 거죠. 몸을 이제 혈관을 청소하듯이 이제 그동안 치우친 생각으로 이제 꽉 정체되어 있던 그런 담을 해소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흐를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기운을 이제 마음병을 치료하는데 처음 할 일은 할당, 제거할 할자를 쓰는데 담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담을 치료하는 그런 처방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근데 실제 저도 제가 이 마음을 다루는 처음에는 그냥 심리적인 접근만 했었는데, 제가 이제 동의보감 이제 그런 걸 이제 참고를 하고 이제 해서 같이 해보니까 훨씬 더 효과는 좋아요.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아까 명상,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한의학적인 치료. 그러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만 하면 되죠. 명상하고 공부하는 거. 근데 이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제가 주로 보내드리는 것은 보존을 많이 보내드리죠. 왜냐하면 보존에 지혜가 많거든요. 현실적인 그런 이제 삶에 대한 통찰 있는 게 많아요. 서양 보존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서양 보존을 많이 보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여력이 되면 또 같이 보면 좋겠고, 이제 동양 보존 위주로 많이 보내드리는데, 동양 보존이 그 삶의 지혜, 이거 철학을 직접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근현대 그런 한국의 단편 소설을 통해서 그런 우리 이제 그 동양 고전과 조금 결합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 그냥 단편 소설 뭐 꼭 소설뿐만이 아니라 영화 뭐 이런 것들, 뭐 드라마 이런 것들도 결국 사람의 사는 이야기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삶의 마음의 이치에 대한 것을 뽑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랑 또 동양 고전이랑 좀 이제 좀 결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에서는 이러한 지금 마음병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이치와 치료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2부에서는 이제 단편 소설과 이제 또 동양 고전 이렇게 조금 좀 같이 좀 병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요약해드리면, 요게 지금 오늘 또 경무를 또 상당히 하신 거예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음을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 결국 이야기는 저번 시간 이야기가 같아요. 같은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 거죠. 오늘 처음을 생각과 감정은 같다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고, 생각과 감정은 같아요. 같은 거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 볼 때는 환자분들은 저를 이제 치료하는 의사로 보고, 똑같은 사람인데 집에 가면은 또 아이들 아빠가 되죠.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 달라요. 생각, 감정도 마찬가지로 뭔가 있는데 그거를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보면 감정이라고 그러고, 내재되어서 뭔가 표현되지 않는 그냥 이게 개념적인 것으로는 생각으로 보고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결국
같은 건데, 이제 요즘 이게 치료가 마음병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은 이걸 자꾸 나눠서 보거든요. 생각은 문제가 없다. 감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정만 다루자 하니까 그게 어떻게 다루어지겠어요? 뿌리는 생각인데.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만 다루어야 한다면 생각만 다루고 들어가야죠.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면. 물론 둘 다 같이 치료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치우쳐 있다면 자기 생각을 성찰할 경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약을 같이 쓰는 이유도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어떤 좀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을 때 감정적인 그런 걸 완화해 줄 수 있고, 물론 아까 담을 치유하는 이런 근본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렇게 같이 결합할 때 제일 치료가 잘 되죠. 그래서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시만 쉬었다 이따 2부 가도록 할게요.